네, 지금 시장 상황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 키워드 원투펀치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하루 쉬어서 악재들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견조하게 잘 올라갑니다. 오전장 어떤 부분으로 첫 번째 펀치를 날려주실 겁니까? 네, 항공주 반등으로 좀 날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아무래도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국제 유가가 다시 WTI 기준으로 90불을 하회를 했죠. 이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들 물론 유가 오르면 유류 할증료 받긴 하지만 이 유가 오르는 속도, 오르는 시기보다는 유류 할증료 등이 들어가는 시기가 좀 늦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얼마가 하락을 하면 대한항공 기준으로 얼마가 이익을 본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항공주들 이 유가의 하락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실적이 좋았죠. 이 항공 유가의 하락 전에도 물류가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좋았는데, 이 LCC들은 저가 항공들은 이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굉장히 좋은 단비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CC 같은 경우는 적자가 여객 수요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의 반등세, 실적의 반등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의 반등이 생각보다 좀 더디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남았었고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이 많이 좀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객 수요는 당연히 몇천 퍼센트, LCC들 전부 다 1000% 이상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작년에는 해외여행 제대로 못 갔으니까요.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는 3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운이 좋으면 DP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1분기가 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는 걸 22년도에 3분기부터는 좀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객 수요 사실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공항 가면 사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게 우려감이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숫자도 3분기 볼 수 있고 그 숫자 기여하는 게 여객도 여객이지만 이제 국제 유가까지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유가는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한 85불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LCC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늘어나는 여객 수요와 낮아지는 유가,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서 오늘 항공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종목들의 반등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결국에 저평가, 많이 좀 싸게 낮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세요. 네, 좀 전에 이 LCC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 하락이 좀 깊었는데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이 반등을 좀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국내 시장은 아직 24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치면 아직 150포인트도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이 처음에 반등할 땐 실적 보고 반등 많이 했었죠. 실적이 개선이 되는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지수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됩니다. 이제 지수에 대한 탄력도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럼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묶어두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데 이 미국 시장 바라보고 유럽 시장 바라보니 지표 잘 안 나오죠. 경기 침체 우려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리 우려감은 줄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가면서 올려가면서 사기에는 또 만만치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위험 자산도 좀 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싼 종목을 좀 더 집중을 해보는 이런 이 트렌드가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고 본인의 환경이 어려울 때 사실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는 게 이 사람 심리인 것처럼 이 지금 종목들도 이 경제 환경이 지수는 2,400보다는 올라갔지만 환경이 녹록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를 보더라도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전기전자거든요. 근데 전기전자에서 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IT 종목들 들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주가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려감들 계속 뭐 시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라는 매력도가 1번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유주들은 투심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한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S-오일도 국제유가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봉 나오고 있고요. 하락이지만, 이 전거래 같은 경우 3%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항공주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IT 부품주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IT 부품주가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이런 환경들이 아직은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그리고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하락이 좀 깊었었죠. 그리고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는데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하락이 깊었었던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이 악재보다는 아직까지도 호재에 좀 더 반응하는 긍정적인 시장은 맞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승, 이 천장이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도 제한적이죠. 경기 침체 우려감도 남아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약화가 되죠. 지금 금값도 그렇고요. 이 국제 유가도 그렇고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은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종목 계속 따라 사기에는 투자자들이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매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들을 언급을 해 주셨네요. 듣다 보니까 이제 단기로 봐야 될 것과 중장기로 봐야 될 걸 좀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중장기, 그리고 정유나 IT 부품 플랫폼 이런 거는 약간 단기, 이런 식으로 정하면 괜찮을까요? 네, 우선 반도체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하여튼 중장기든 단기든 하여튼 지금은 좀 좋아 보이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에 대한 가격도,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판매량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고요. 반도체는 우선 단기는 좋은데 중장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 정유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IT 부품 같은 경우는 우선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 개선이 되는 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싼 건 확실하거든요. 실적이 둔화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정유와 IT 부품은 좀 단기적으로, 항공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LCC 같은 경우가 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죠. 물론 적자입니다. 3분기, 4분기 적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데 이 적자지만 실적이 적자폭이 확 줄어들고 있고 내년은 흑자 날 가능성 매우 좀 높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정유하고 IT 부품은 단기, 근데 반도체는 중장기로 봤을 땐 조금 더 보자라는 관점이시고, 2차 전지하고 항공,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LCC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시장에다 잘 녹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한 키워드 원투 펀치였습니다.